안녕하십니까, 이병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1파트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평가 중에서 제1장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 화면 보시면요. 자, 요 1조 부분에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이 이 규정을 만든 목적이 뭐냐. 그래서 이 목적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의거해서 거기에서 위임받은 사항들을 규정하는 내용이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6가지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중에 6번은 읽어보나 마나지요. 그렇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체크해 두실 거 요 5가지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 규칙을 시행하는 목적은 첫 번째,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를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건축물이 대상이 되지만 그 중에서도 어떤 건축물은 해당이 되고 어떤 건축물은 해당이 되지 않는 그러한 건축물의 종류를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건축물이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을 받을 때 그 인증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증받은 건축물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해서 다시 점검하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인증받는 건축물에 대해서 누가 인증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그 인증기관을 누가 관리 감독할 것이냐. 그래서 인증기관과 운영기관에 대한 지정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5번째,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가 해야 될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 그래서 그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의 업무 범위 등에 관한 내용을 이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5가지 내용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두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두 번째, 제2조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조의 내용은 적용하는 대상 건축물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적용 대상 건축물은 주택. 그래서 주택이라 함은 우리가 건축법 용도상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기숙사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기숙사는 공동주택 범위에 들어가는 용도인데 주택하고 기숙사를 조금 분리하는 개념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적용하는 대상 건축물은 업무시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무소가 업무시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타 그 이외에 건물의 용도 중에서 냉방 또는 난방하는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그래서 건축법 시행령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구분을 할 때 업무시설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주택과 기숙사를 제외한 기타 나머지 건물들 중에서 냉방과 난방을 하는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 되게 되면 그러면 적용 대상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네 번째는 예외 사항인데요. 이 예외 사항에는 일단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그 다음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는 실내의 냉방, 난방 설정 온도 조건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는 인증평가가 불가능하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는 냉방, 난방의 설정 온도를 가지고 평가하기 좀 애매한 공간들이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건축물도 마찬가지로 이 인증평가 기준에 못 미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의 건축물들은 제외가 된다. 그래서 적용 대상에 크게 3가지 주택, 업무시설, 그 다음에 냉난방을 하는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그 다음에 기타 인증평가가 불가능한 건축물, 그 다음에 냉난방을 하지 않는 공간의 면적이 50% 이상 차지하는
건물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렇게 4가지 정도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자, 앞서서 말씀드린 건축물의 용도에 관련돼 가지고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 교재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이 이것은 제1과목에서 배우는 내용이고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배웠던 내용을 정리해 두자. 그래서 자, 주택을 다시 용도에 따라서 구분을 하면 단독주택이 처음에 나오고요. 단독주택 안에는 단독주택, 그 다음에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이렇게 그 다음에 공관 이렇게 4가지가 단독주택의 용도에 포함이 되고요. 다음에 두 번째 공동주택에 포함되는 경우 보시면 자, 공동주택은 아파트, 그 다음에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이렇게 4가지가 공동주택에 포함되는 건축물의 용도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 기타 나머지 뭐 근린생활시설, 그 다음에 뭐 제2종 근린생활시설, 그 다음에 뭐 기타 나머지 뭐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자, 이러한 내용들도 다 마찬가지로 건축물에서 냉난방을 하는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자, 그러면 요 인증평가 대상에 들어간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 한 번씩 여러분들이 체크해 두시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읽어봐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고 나서 자, 세 번째 자, 3조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 자, 3조에 대한 내용은 운영기관에 대한 지정. 그래서 운영기관은 누가 지정을 하느냐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녹색건축센터 중에서 하나의 기관을 설정을 해가지고 운영기관으로 지정을 합니다. 자,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하고 협의를 반드시 해야 되겠고요. 자, 이렇게 운영기관으로 선정이 되는 경우에 운영기관이 하는 업무 체크해 보면 자, 첫 번째 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교육, 그 다음에 관리, 감독에 관한 업무를 담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증관리 시스템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증평가 기관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사후관리, 감독 이러한 내용이 포함이 되고요. 네 번째 인증제도의 홍보, 교육, 컨설팅, 조사, 연구, 개발 등에 관한 업무.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인증제도의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인증의 절차와 기준관리 등, 즉 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가 해당하는 업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인증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통계 자료가 나오는데 그 통계를 분석하고 활용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동그라미 8번에 있는 내용 빼고 요 7가지의 내용 운영기관이 하는 업무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운영기관으로 선정돼서 운영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운영기관의 경우는 그 사업 내용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보고를 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각각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해당하는 내용은 어떤 사업 내용들을 보고하느냐? 첫 번째는 전년도 사업 추진 실적과 그 해의 사업 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보고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분기별로 인증을 해준 그 건축물에 대한 현황을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해서 다음 달 15일까지 그 내용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가지고 자, 4번에 보시면 자, 4번에 있는 내용은 자, 제4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증기관의 지정에 관련된 내용. 그래서 앞에 3조는 운영기관에 대한 내용이고요. 4조는
인증기관에 대한 지정 내용입니다. 자, 일단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지정 신청 공고를 해서 그 지원되는 인증기관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그 인증기관을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지정 신청 공고를 하고요. 요 내용은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 그냥 봐두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인증기관으로서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 신청서를 누구에게 제출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지정 신청서 안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은 동그라미 2번에 인증 업무를 수행할 전담 조직, 그 다음에 업무 수행 체계에 대한 설명서가 들어가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체크해 두시면 인증 업무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인증기관으로서 인증 업무를 처리할 때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처리할 건지, 그 다음에 기타 인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증명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실적이라든가 뭐 연구 자료, 그 다음에 뭐 관련된 뭐 컨설팅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한 자료들을 제출을 해서 업무 수행 능력을 평가를 받습니다. 자, 다음에 괄호 3번 보시면 신청인의 형태에서 보니까 신청인은 법인이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이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과 개인이 둘 다 신청이 가능하다. 그 내용 체크해 두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서 인증기관의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에 관한 인증 업무 인력 보시면 인증에 관련된 인증 업무 인력은 아래에 있는 인력들 중에서 5명을 상근으로 채용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기 인증 업무 인력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체크해 보면 실무 교육을 받은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 그래서 에너지 평가사 자격은 취득을 했지만 실무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 교육을 받은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가 인증 업무 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건축사의 경우는 3년 이상 실무를 한 사람, 그 다음에 건축, 설비, 에너지 분야의 기술사를 취득한 자는 3년 이상 실무. 그래서 2번과 3번 묶으셔가지고 건축사, 기술사는 3년 이렇게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에 10년. 그 다음에 박사학위 3년. 3년 똑같은 거 나왔죠? 그래서 2번, 3번, 5번 묶으셔가지고 건축사, 기술사, 박사는 3년 그렇게 묶어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9년, 그 다음에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12년의 실무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인증 업무 인력으로 우리가 활동할 수 있고요. 인증기관에서는 그 사람들 중에서 5명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괄호 5번 내용 체크해 보면 인증 업무 처리 규정에 들어가는 내용 보시면 요 부분은 그냥 뭐 내용은 좀 많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눈으로 읽어봐 두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인증평가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내용들이 업무 처리 규정 안에 포함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 인증 결과를 통보하고 그 다음에 재평가를 하는 대상이다 라고 하면 재평가에 관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증받은 건축물이 그 내용을 지키지 않아서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거나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인증 취소에 관한 내용이 처리 규정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인증의 결과를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기관의 장은 운영기관에게 보고를 하고 운영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각각 보고하게 되어 있는 그 체계를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자, 수수료 납부 방법. 그 다음에 6번째, 인증 결과를 검증하는 방법. 그 다음에 기타 인증 업무에 필요한 그러한 내용들이 업무 처리 규정 안에 들어가 있다. 자, 그 정도 체크해 두시면 되겠고, 자,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자, 지정 신청서를 작성한 인증기관은 누가 그 지정을 하느냐. 그래서 자, 인증기관의 지정 고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고요. 협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협의를 거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심의 사항들은 인증운영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지정은 국토교통부 장관, 협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심의는 인증운영위원회에서 한다. 그 정도 내용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자, 6번째 내용 보시면 5번째 내용 보시면 자, 5번째 인증기관에 대한 지정서의 발급과 인정기관 지정의 갱신 등에 관한 내용이 제5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자, 인증기관으로서 지정이 됐다라고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증기관의 지정서를 발급합니다. 그렇게 인증기관으로서 지정된 인증기관은 자, 지정서가 발급된 날로부터 5년간 유효하고요. 그 다음에 5년마다 갱신을 합니다. 그래서 유효기간은 5년, 그 다음에 갱신은 5년마다 한 번씩 갱신을 한다. 그 정도 체크해 두시고, 자, 다음에 자, 인증기관으로서 지정을 받았는데 중간에 변경사항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변경된 내용을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을 하고요. 그렇게 보고를 받은 운영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각각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경사항을 보고하는 대상, 자, 3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관의 명칭이 바뀌었던가, 두 번째, 기관의 대표자가 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30일 이내에 보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건축물의 소재지가 변경이 되었다라고 하면 당연히 변경 보고사항에 포함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상근 인증 업무 인력.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상근 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인력이 변화가 되었다라고 하면 반드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4번째 보시면 자, 인증기관으로서 지정을 받은 기관은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거기에 관련된 내용은 그냥 뭐 큰 내용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6번째 인증 신청에 관련된 내용, 그래서 제6조에 대한 내용 보시면 자, 인증을 신청하고자 한다. 즉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을 받기 위해서 인증 신청자는 건축주, 그 다음에 건축물 소유자, 그 다음에 사업 주체 또는 시공자가 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와 건축물의 소유자는 개인이 그냥 신청을 하면 되는데 사업 주체나 또는 시공자의 경우는 자, 괄호 안에 있는 내용 체크해 두시면 건축주나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자,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자, 인증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 체크해 두시면 자, 제출하는 데는 인증관리 시스템에다가 그 서류를 제출을 하고요. 자, 제출 서류 목록에 보니까 조금 내용이 많죠.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다 우리가 아는 내용이에요. 자, 동그라미 니은번부터 체크를 하면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이를 반영한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에너지 관련 최종 설계 도면이 들어가 줘야 되고요. 두 번째,
건축물 부위에 따른 성능 내역서. 자, 여기에 들어가는 주된 내용은 열 관류율. 그런데 부위마다 재료와 구조가 다 다르다라고 하면 평균 열 관류율을 계산을 해가지고 그 내용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건축물 부위별 성능 내역서이고요. 그 다음에 건물 전개도, 다른 말로 우리가 인면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외벽에 창문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창의 크기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또 남향에 얼마만한 창이 있는지, 그 다음에 동향, 서향, 북향에 창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 건물 전개도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 동그라미 미음번에 장비 용량 계산서. 그래서 우리가 기계, 그 다음에 전기 분야에 여러 가지 들어가는 장비에 대한 용량을 계산을 해가지고 포함시켜 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명 밀도 계산서. 실내에서 사용되어지는 또는 실외에서 사용되어지는 여러 가지 조명 설비에 얼마만큼 전력을 사용하느냐, 그러한 것들을 계산을 해가지고 포함시켜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장비 용량 계산서하고 묶어서 관련된 자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기, 설비 등의 성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래서 각종 시험 성적서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이응번에 설계 변경이 되었다라고 하면 설계 변경 확인서가 들어가 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예비 인증 사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운영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들을 첨부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동그라미 니은번에서부터 요 동그라미 지읒번까지는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정리해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신청을 한 경우에 인증평가를 처리하는 기간 얼마나 돼야 되느냐. 그래서 자, 인증기간은 접수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평가를 완료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주택, 즉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은 40일 이내에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의 용도에 포함되었던 건물이 하나 있었죠. 기숙사. 그렇죠? 기숙사는 이 부분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기숙사는 건축물의 용도 분류상 공동주택에 포함이 되는데, 자, 이 기숙사는 평가를 할 때에는 다른 용도로서 그 내용을 보기 때문에 주택에서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만 포함이 되고 기숙사는 제외가 된다. 그 정도 체크해 두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자, 인증평가 처리 기간의 연장. 그래서 인증평가를 처리하는데 좀 시간이 모자릅니다. 그러면 인증기관에서는 20일의 범위 내에서 인증평가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자, 주택을 제외한 기타 나머지 용도의 건축물들은 최대 50일, 거기다가 기간을 한번 연장을 한다면 70일 이내에서 처리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택의 용도의 건축물의 경우는 최대 60일 범위 내에서 인증평가가 진행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괄호 5번에 신청서류의 보완. 자, 제출한 신청자가 서류가 내용이 미흡하거나 또는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건축주 등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가 있고요. 이때 이 보완 기간은 인증평가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접수가 됐는데 중간에 서류가 부족해가지고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50일 범위 안에 그 보완 기간은 포함이 되지 않고요. 순수하게 처리하는 기간이 50일이고 보완 기간은 그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그 정도 내용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자, 인증기간의 장은
건축주 등이 보완 요청 기간 안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신청을 반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반려를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막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반려 기준이나 절차 등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해서 공동으로 고시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체크해 두시고,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소유자는 필요한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까지 같은 건축물에 대해서 재인증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재인증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동그라미 4번이 되겠다. 그래서 자, 재인증을 하는 경우에 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전에 신청을 하고요. 이 기준도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는 내용에 따라서 그 절차에 맞게끔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자,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1조부터 그다음에 제6조까지 그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보았고요. 자, 제가 정리해 드린 내용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